말해줘. 아니 어떻게 20살이나 차이 나는 남자하고 결혼을 해 언니? 엄마! 엄마! 어머니, 저 결혼해요. 20살 어린 사람과요. 딸의 그 한마디가 식탁 위로 떨어진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쳤습니다. 따뜻하던 차가 식탁볼을 적시며 번져나갔고 뜨거운 물이 제 손등을 타고 흘렀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은지야, 지금 무슨? 말끝을 흐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고 입술이 바짝 말라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딸 은지는 42살입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죠. 그런 딸이 20살 어린 남자와 결혼한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엄마, 저 진심이에요. 2년 동안 신중하게 생각했어요.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고 등줄기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친척들이 손가락질할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은지야, 제정신이니? 20살이나 어린애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니?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기는 하는 거야?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엄마도 그러실 거예요?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저 정말 행복한데.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내가 40이 넘었는데 20 남짓한 애랑. 세상이 가만히 있겠니? 집안 망신이야, 망신. 그날 저녁 급하게 모인 가족 모임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얼굴이 시빨개져서 소리를 질렀고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40 넘은 년이 애랑 결혼을 한다고. 너 미쳤어. 오빠, 말 좀 가려서 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들었지만 남동생은 비웃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가릴 말이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정신. 내가 돈이 좀 있으니까 젊은 애가 꼬인 거지. 그게 진짜 사랑이겠어. 정신 똑바로 차려. 조카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 민망하다. 고모 완전 할머니 뻘인데 나 같으면 창피해서 못 다니겠다. 귓속말이지만 일부러 들으라는 듯한 목소리였고 그 말들이 제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을 감싸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생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은지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집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고 그 소리는 한참이 지나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남편은 한숨만 쉬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고 시계 초침 소리만 방 안을 채웠습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결국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지야. 엄마. 딸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가라앉아 있었고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못 될 것 같아.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 엄마도 사람인데 세상 눈이 무섭구나.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지만 저는 차마 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두려웠으며 체면이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전 정말 진심인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저도 행복할 자격 있잖아요. 딸의 울먹이는 목소리에 저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목구멍이 메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딸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세상이 뭐라 할지 생각하면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40 넘은 여자가 젊은 남자를 꼬셔서 돈 많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한테 뭘 바라겠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 남자 나이 들면 바람 피울 거야. 주변 사람들이 할 말들이 눈에 선했습니다. 저는 그런 말들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딸과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문자도 전화도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하게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손끝에 딱딱한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빛바랜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결혼식 청첩장. 표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으며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청첩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 김태수 41세, 신부 박순자 23세, 18살 차이. 저와 남편도 18살 차이였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고 손이 바들바들 떨렸으며 청첩장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 못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똑같았잖아요? 아니, 당시 저는 은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20세. 대학도 갓 졸업한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나이 많으면 든든하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 걱정 없겠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 잘 챙겨주는 법이야. 친척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좋은 신랑과 만났네. 나이 차이는 문제없어. 남자가 나이 많으면 더 잘 챙겨주지. 단 한 사람도 나이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남자가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제 딸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세상이 뭐라 할까봐, 체면이 구겨질까봐,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딸의 행복에 죄를 뿌린 겁니까? 제 과거를 까맣게 잊고서 딸을 비난한 겁니까? 이 더러운 이중잣대를. 남자가 나이 많으면 든든하다. 여자가 나이 많으면 이상하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청첩장을 들여다보며
30년 전 23세 제 모습을 떠올렸고 딸의 울먹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딸에게 저지른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를, 얼마나 부끄러운 위선인지를, 얼마나 비겁한 배신인지를. 딸 은지는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고 착했으며 부모 말을 잘 들었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친척들도 부러워했고 동네 사람들도 칭찬했습니다. 30살에 결혼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이었죠. 같은 대학 출신에 직장도 안정적이고 얼굴도 준수했습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우리 은지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겠구나. 하지만 5년 만에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은지가 집에 왔을 때의 모습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딸의 모습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은지야, 무슨 일이니? 엄마, 저 이혼해요. 그 한마디를 하고는 딸은 제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가슴팍을 적시는 딸의 뜨거운 눈물을 느끼며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온몸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무슨 일이 있었어?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회사 후배랑 1년 넘게. 딸의 목소리는 울음에 갈라졌고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딸을 꼭 안아주며 등을 쓰다듬어 줬지만 속으로는 사위 놈을 찢어 죽이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은지. 엄마가 있잖아. 그런 놈은 버려도 돼. 하지만 세상은 차가웠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혼녀가 됐네. 뭔가 문제가 있었겠지. 여자가 일만 하니까 남편이 외로웠나 봐. 집안일을 소홀히 했나? 은지를 위로하는 말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딸의 잘못을 찾아내려 했습니다. 저는 화가 났지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그게 현실이었으니까요. 여자가 이혼하면 항상 여자의 잘못부터 찾는 게 이 사회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새벽 6시에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했습니다. 주말에도 회사에 나갔고 명절에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보기 안쓰러웠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게 딸이 상처를 견디는 방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전화를 할 때마다 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은지야, 건강은 괜찮니?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엄마. 저 일이 좋아요. 하지만 딸의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기계적이었고 공허했으며 마치 살아있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41살에 은지는 임원이 되었습니다. 여성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동시에 안쓰러웠습니다. 딸의 눈빛에서 예전의 빛을 찾을 수 없었으니까요. 은지야, 이제 좀 쉬면서 살아. 내 인생도 돌아봐.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엄마, 전 괜찮아요. 일이 제 전부예요. 그 말이 너무 슬펐습니다. 딸의 인생에서 사랑도, 기쁨도, 설렘도 모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지가 집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표정이 달랐습니다.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 누군가를 만나고 있어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딸이 다시 사랑을 시작하는구나. 10년 만에 마음의 문을 여는구나. 그래, 어떤 사람인데? 괜찮은 사람이야. 회사 후배예요. 착하고 저를 정말 잘 대해줘요.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줘요. 딸의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눈빛에 빛이 돌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 엄마가 밥 차려줄게. 뭐 좋아하는 거 있어? 네, 엄마. 근데 딸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뭔가 말하기 힘든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무슨 문제라도 있니? 아니에요. 나중에 직접 보시면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몇 주 후, 은지가 그 남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딸 옆에 선 남자를 봤을 때,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너무 젊었습니다. 얼굴에 아직 애땜이 남아있고, 피부는 탱탱했으며, 제 아들뻘로 보였습니다. 아니, 손자뻘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이준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공손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진중했지만 저는 제대로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딸을 쳐다봤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겨우 인사를 받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식사 내내 어색했습니다. 준호는 예의 바르게 행동했고 밥도 잘 먹었으며 제 말에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저는 그의 젊은 얼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저 애는 대체 몇 살이지? 30도 안 됐을 것 같은데. 아니, 20 중반. 딸과는 도대체 몇 살 차이지? 준호가 돌아간 후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라앉히려 애썼지만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은지야, 저 친구 몇 살이니? 20이에요, 엄마. 20.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0이면 너랑 20살 넘게 차이 나는 거 아니니? 22살 차이요. 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고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은지야, 너 정신 차려. 저 애는 내 아들뻘이야. 이게 말이 되니?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엄마, 준호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당연히 중요하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날 밤부터 저와 딸 사이에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준호를 데리고 간 지 일주일 후 은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친척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식으로 결혼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척들, 벌써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 결혼이 무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아직은 이른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엄마, 전 이미 2년을 생각했어요. 이제 가족들께 떳떳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일요일 친척 모임이 잡혔습니다. 남동생 내외와 조카들, 시누이와 그 자녀들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은지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준호에게 쏠렸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누구야, 저 애? 설마 저 애가 나이가 몇이야 대체?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인사드려요. 제 약혼자 이준호예요.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너무 길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시빨개져 있었습니다. 뭐, 결혼, 저 애랑. 남동생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야, 김은지,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남동생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먹으로 소파 팔걸이를 내리쳤고 쿵 하는 소리가 제 가슴까지 울렸습니다. 저 애가 몇 살인데? 20살, 21? 너 40 넘었잖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오빠,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린 서로 사랑해요. 은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꾸했지만 남동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이라고. 야, 정신 차려. 내가 돈이 있으니까 저 애가 꼬인 거지. 진짜 사랑이겠어. 오빠, 그렇게 말하지 마요. 그럼 뭐라고 해? 40 넘은 년이 젊은 애 꼬셔서 결혼한다는데. 이게 정상이야. 집안 망신도 유분수지. 조카들도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 차이가 너무.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 안 해봤어요? 진짜 민망한데. 시누이도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옳게. 이건 정말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서 그렇게 보이시는 건 알지만 저는 은지 누나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 남동생이 비웃었습니다. 야, 이 애야. 너 나중에 후회할 거야. 내가 30 되면 누나는 50이야. 50. 그때도 사랑할 자신 있어. 네, 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에이, 씨. 얘기가 안 되네. 김은지, 너 정말 이럴 거야. 집안 창피한 줄 알아.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셔서 산다고 할 거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입술을 깨물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오빠, 왜 그렇게 말해요? 전 그냥 행복하고 싶을 뿐인데. 행복, 이게 행복이야? 세상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는 그저 앉아서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을 감싸야 한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몸이 굳어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저도 동생의 말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라도 말해라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일어났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호야, 우리 가자. 은지 누나, 가자고 했어.
은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호의 손을 잡아 끌며 거실을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딸의 등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지야, 제가 불렀지만 딸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오빠랑 같은 생각이시죠? 창피하시죠? 아니, 그게 괜찮아요. 이해해요. 엄마도 세상이 무서우시니까.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남동생이 여전히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누나가 좀 말려야지. 저게 말이 돼? 우리 집안이 동네 웃음거리 될 거야. 그래, 옳게. 이건 정말 안 돼요. 제발 말려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대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딸을 말리라는, 이 결혼을 막으라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며 수없이 뒤척였습니다. 딸의 떨리던 등, 눈물 흘리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결국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야 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울다 잠든 것 같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서. 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내뱉었습니다. 엄마는 내 편이 못 될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왜요?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지만 이 결혼은 안 될 것 같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 엄마도 무서워. 동생들도 반대하고 친척들도 다 그러잖니. 엄마, 은지야, 엄마 말 좀 들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나중에 내가 후회할 거야. 그 친구도 나중에 마음이 변할 거고.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딸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전 정말 행복한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을 수 있게 됐는데, 왜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제 심장을 찢었습니다. 은지야, 엄마 제발 제 편이 돼주세요. 엄마까지 저를 버리면 전 어떻게 해요? 딸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안해, 은지야. 엄마도 사람이라서 세상 눈이 무서워. 알겠어요. 엄마, 이해해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럼 엄마 없이 할게요. 혼자 할게요. 은지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까지 저를 버리면 제가 딸을 버린 겁니까? 아니, 전 그냥 세상이 무서웠을 뿐인데. 딸과의 연락이 끊긴 지 2주가 지났습니다. 문자도 없었고 전화도 없었으며 소식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까지 저를 버리면 전 어떻게 해요? 그 떨리던 목소리, 절망의 찬 울음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밥맛도 없었습니다. 입에 넣어도 모래를 씹는 것 같았고 삼키면 목구멍에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하게 늙어가는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 밑에 검은 그림자가 내려앉았고 주름은 더 깊어졌으며 입가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남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괜찮소?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친척들은 계속 연락을 해왔습니다. 누나, 은지 말렸어. 그 결혼 막아야 돼. 옳게, 제발 정신 좀 차리게 해요. 모두가 저를 압박했습니다. 딸을 말리라고, 이 결혼을 막으라고.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노력해 보겠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딸의 행복을 짓밟는 건 아닐까요? 세상의 시선이 무서워서, 체면이 구겨질까봐, 손가락질이 두려워서 딸을 저버린 건 아닐까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겨울옷을 꺼내려던 참이었죠. 먼지 쌓인 상자들을 하나씩 꺼내는데 손끝에 딱딱한 종이가 만져졌습니다. 빛바랜 결혼 청첩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제 결혼식 청첩장. 표지가 누렇게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으며 오래된 종이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청첩장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신랑 김태수 41세, 신부 박순자 23세, 18살 차이. 저와 남편도 18살 차이였습니다. 청첩장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고 귀에서 우웅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잊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었을까요? 저도 똑같았잖아요. 아니, 당시 저는 은지보다 훨씬 어렸습니다. 20세. 대학도 갓 졸업한 나이였죠. 남편은 41. 제가 태어났을 때 남편은 이미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부모님은 오히려 좋아하셨습니다. 나이 많으면 든든하지, 경제적으로 안정됐으니 걱정 없겠다. 나이 든 남자가 젊은 여자 잘 챙겨주는 법이야. 애도 많이 봐주고 친척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좋은 신랑과 만났네. 나이 차이는 문제없어. 남자가 나이 많으면 더 잘 챙겨주지. 나중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거야.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습니다. 박씨네 딸 잘 됐다더라. 집도 있고 차도 있다며. 나이 많은 남자가 속도 깊고 좋지. 단 한 사람도 나이 차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남자가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41였고 남편이 23이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늙은 여자가 젊은 남자 꼬셔서. 돈 때문이겠지. 창피한 줄 알아야지. 똑같은 나이 차이인데 성별만 바뀌었을 뿐인데 세상의 반응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손바닥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제 딸에게 뭐라고 한 겁니까? 나이 차이가 문제라고, 세상이 뭐라고 할 거라고, 창피하다고. 제 과거를 까맣게 잊고서 딸을 비난한 겁니까? 이 더러운 이중잣대를. 남자가 나이 많으면 든든하다. 여자가 나이 많으면 이상하다. 남자가 젊은 여자 만나면 능력 있다. 여자가 젊은 남자 만나면 꼬셨다. 왜죠? 왜 똑같은 나이 차이가 성별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평가받는 겁니까? 저는 한참을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빛바랜 청첩장을 들여다보며 30년 전 23세 제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행복했을까요? 솔직히 아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할 때 사랑보다는 안정을 받습니다. 낭만보다는 현실을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세상이 인정해 주니까. 하지만 은지는 달랐습니다. 은지는 안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인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랑만을 선택했습니다.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뭘 한 겁니까? 딸의 용기를 꺾었습니다. 딸의 행복을 짓밟았습니다. 세상의 눈이 무서워서 체면이 구겨질까봐. 제가 딸에게 저지른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위선인지, 얼마나 비겁한 배신인지.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하지만 딸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은지야, 엄마야. 할 말이 있어. 전화 좀 받아줄래? 답장이 없었습니다.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제발. 엄마 목소리 좀 들어줘.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딸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은 걸까요? 제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청첩장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우리도 18살 차이였어요. 남편은 청첩장을 보더니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게요.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결혼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요. 남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중잣대를. 여보, 나 잘못한 것 같아요. 은지한테.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소. 지금이라도 은지 편에 서주면 돼요. 하지만 세상보다 딸이 중요하지 않소.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보다 딸이 중요합니다. 체면보다 딸의 행복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딸은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을 잃은 걸까요? 딸과 연락이 안 된 지 나흘째였습니다. 매일 전화를 걸었지만 딸은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고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은지야, 엄마 미안해.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은지야, 엄마가 잘못했어. 이야기 좀 하자. 딸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모든 메시지는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은지 회사로 찾아가 보는 게 어때요? 그랬다간 더 멀어질 것 같아요. 은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직장에서 사생활 드러나는 거잖아요. 저는 무력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순자야, 오늘 시간 있니? 엄마 좀 보러 와. 91살의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습니다. 걷기도 불편하시고 기억도 가끔 희미해지셨지만 정신은 또렷하셨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 은지 결혼 이야기를 꺼내실까? 시어머니의 방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햇살을 받으며 빛바랜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왔니, 순자야. 어머니 편찮으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아.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었어.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지만 그 온기가 따뜻했습니다. 순자야, 요즘 얼굴이 왜 그러니? 살도 빠지고 눈에 그늘이 졌네. 아, 그냥 좀 피곤해서요. 은지 때문이지? 저는 깜짝 놀라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늙었다고 귀머거리는 아니야. 은지가 젊은 남자랑 결혼한다며? 20살이나 어린.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네, 어머니, 죄송해요. 집안을 시끄럽게 해서. 뭐가 시끄러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사랑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나이 차이가. 나이 차이? 시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순자야, 너 그때 기억나니? 너랑 내 아들 결혼할 때. 네, 나이 차이 얼마였지? 18살이요. 그래, 18살. 근데 왜 아무도 반대 안 했을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자가 나이 많았으니까지. 그게 다야. 시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순자야, 내가 솔직히 말할게. 너 그때 행복했니? 어머니, 나 다 알아. 내가 우리 아들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잖아. 안정을 선택한 거지. 부모님이 좋아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괜찮으니까.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나도 미안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진짜 좋은 남편이었는지 엄마로서 확신이 안 서. 어머니, 그런 말씀. 아니야. 사실이야. 내 아들은 착하지만 너를 정말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내 마음을 헤아렸을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근데 은지는 다르구나. 네, 은지는 사랑을 선택했어.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봤어.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니?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세상에 등 돌렸던 사람이 다시 사랑한다는 게. 저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전 딸한테 너무 못했어요. 세상 눈이 무서워서 체면 때문에 딸을 저버렸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시어머니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순자야, 너 그때 행복하지 않았잖아. 내가 못한 걸 은지가 하고 있는 거야. 진짜 사랑을 선택하는 거. 그걸 응원해줘야지. 왜 막으려고 해? 하지만 세상이 뭐가 중요해. 내 딸보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순자야, 내 말 잘 들어. 나 이제 얼마 안 남았어. 90이 넘었는데 더 살겠어. 근데 후회되는 게 뭔지 알아?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거. 사랑이 뭔지, 배려가 뭔지. 그래서 너를 행복하게 못 해준 거. 그게 제일 후회돼.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너는 은지한테 같은 후회 남기지 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딸 편에 서줘. 세상이 뭐라든, 친척들이 뭐라든 내 딸 지켜줘. 어머니, 그게 엄마야, 순자야. 진짜 엄마는 세상과 싸워서라도 자식 지켜주는 거야. 저는 시어머니의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체면이나 명예보다 딸의 행복이 중요하다는 걸 받아들이기로.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딸에게 닿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긴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로요. 만년필을 꺼내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은지에게, 엄마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 엄마도 아빠랑 18살 차이로 결혼했다는 걸. 근데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 남자가 나이 많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중잣대인지, 얼마나 불공평한지 이제야 알았어. 은지야,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준호가 너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엄마는 찬성해. 아니, 응원할게. 세상이 뭐라고 하든, 친척들이 뭐라고 하든 이제부터는 엄마가 내 편이야. 늦었지만 아직 엄마를 용서해 줄 수 있니? 사랑한다, 우리 딸. 엄마가. 편지를 봉투에 넣고 딸의 주소를 적었습니다. 우체통에 넣으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딸에게 닿기를. 제발 아직 늦지 않기를. 편지를 보낸 지 이틀이 지났지만 여전히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초조했습니다. 편지가 닿았을까? 읽기는 했을까? 아니면 읽지도 않고 버린 걸까? 그날 오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준호를 만나보기로. 그 청년이 정말 진심인지, 은지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기로. 은지 회사 주소는 알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갔습니다. 멀리서 지켜보니 준호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사 정문 앞 벤치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지도 않고 그저 정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지가 나왔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준호를 보는 순간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준호도 벌떡 일어나 은지에게 다가갔고 은지의 가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멀찍이 뒤따라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길래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두 사람을 지켜봤습니다. 준호는 은지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웃으며 은지의 손을 잡아주며 은지는 편안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갈 때 저도 뒤따라 나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 씨. 두 사람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은지야, 미안한데 엄마가 준호 씨랑 잠깐만 이야기 좀 하면 안 될까? 은지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제발. 또 뭐라고 하시려고? 아니야. 뭐라고 안 해. 그냥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준호가 은지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누나. 어머니 말씀 들어볼게요. 하지만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은지는 불안한 얼굴로 준호를 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전 먼저 갈게요. 준호야, 나중에 전화해. 은지가 떠나고 저와 준호만 남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네, 알아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세상 눈도 그렇고 다 걱정됐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준호 씨는 왜 은지를 선택했어요? 젊고 예쁜 여자들 많잖아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응, 들어볼게.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교통사고로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후로는 할머니 손에서 자랐어요. 할머니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할머니가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나이 든 분들이 편해요. 제 또래보다 훨씬 편하고 안정감 있어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다들 저를 신입사원 취급했어요. 당연하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근데 은지 누나만 달랐어요. 준호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누나는 저를 신입이 아니라 준호로 봐줬어요. 나이나 직급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저를요. 제가 실수하면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알려주셨어요. 제 의견도 진지하게 들어주셨어요. 처음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어요. 누나가 얼마나 외로운지. 이혼하고 10년 동안 혼자였다는 거. 아무도 진심으로 다가가지 않았다는 거. 은지가 그랬구나. 처음엔 존경이었어요. 그런데 점점 사랑으로 변했어요. 누나를 웃게 해주고 싶었어요. 누나 옆에서 지켜주고 싶었어요. 준호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저 돈 때문에 누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월급 받아요. 적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누나 돈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리고 나중에 누나가 늙으면 어쩌냐고요. 전 상관없어요. 저도 늙어요. 함께 늙으면 되죠. 준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30 되면 누나 쉰이라고요?
그래서요? 그때도 사랑할 거예요. 제가 40 되면 누나 60이에요. 그때도 사랑할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50 되면 누나 70이에요. 그때도 누나 손잡고 산책할 거예요. 제가 60 되면 누나 80이에요. 그때는 제가 누나 휠체어 밀어드릴 거예요. 준호가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이에요. 누나 없인 못 살아요. 누나가 제 인생의 빛이에요. 저는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청년의 진심이, 이 청년의 사랑이 느껴졌으니까요. 30년 전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줬을까요? 제가 늙어도 사랑하겠다고, 함께 늙겠다고, 휠체어를 밀어주겠다고?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말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안정을 줬지만 낭만은 없었습니다. 경제력은 있었지만 진심은 부족했습니다. 준호 씨, 네, 어머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준호 씨한테도, 은지한테도 미안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 잘 부탁해요. 우리 딸, 아프지 않게 해줘요. 네, 네, 어머니. 제가 목숨 걸고 지킬게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저 은지 결혼 찬성할 거예요. 그래요? 준호 그 친구 진심이에요. 진짜 은지를 사랑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소. 여보, 우리 결혼할 때 당신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요?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그건 없죠. 한 번도 없었어요. 미안하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게 우리 세대였으니까. 근데 은지는 달라요. 은지는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30년 전 제가 못한 선택을 딸이 하고 있다는 걸. 조건이 아닌 진심을, 안정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고 있다는 걸. 그걸 막을 권리가 저에게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준호와의 만남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지 않기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그 다음 날 저는 가족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들 일요일에 우리 집으로 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누나, 드디어 은지 결혼 막기로 했어. 와서 들어봐. 직접 말할게. 일요일 오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남동생 내외, 시누이, 조카들까지 모두 기대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은지를 설득했을 거라 생각하는 얼굴들이었죠.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빛바랜 청첩장을 꺼내 놓았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 남동생이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 청첩장이야. 30년 전. 그걸 왜 갑자기? 한번 읽어봐. 남동생이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신랑 김태수 41세. 신부 박순자 23세.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청첩장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18살 차이야. 나랑 우리 남편. 시누이가 당황했습니다. 그랬어요? 응. 나 23세 결혼했어. 남편은 41였고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그런 시대였잖아. 맞아. 그때는 그런 시대였지. 근데 왜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하나하나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오히려 좋아하셨어. 나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친척들도 축하해 줬어. 경제적으로 안정됐다고.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어. 잘 됐다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은지는 왜 반대받아야 해? 은지도 18살 차이야. 아니, 22살 차이지. 근데 왜 은지만 창피하다, 미쳤다, 집안 망신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해? 그건 차이가 뭐야? 말해봐. 뭐가 다른 거야? 남동생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별이야. 그게 다야. 남자가 나이 많으면 든든하다. 여자가 나이 많으면 이상하다. 이게 공평한 거야? 신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옳게. 미안해요. 생각해보니 나도 30년 동안 몰랐어. 내가 얼마나 특혜를 받았는지. 내 결혼은 축복받았는데 내 딸 결혼은 손가락질 받는 이유가 뭔지. 저는 30년 된 청첩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나한테 뭘 가르쳐 줬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위선자였는지. 내가 얼마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살았는지. 조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그럼 고모는 이제 그 결혼 찬성하시는 거예요? 찬성보다 더해. 나는 응원할 거야. 남동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그래도 이건 아니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세상이 뭐가 중요한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딸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웃고 있어. 10년 동안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서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어. 근데 내가 세상 눈치 보느라 그걸 짓밟아야 해. 하지만 나 준호 만나봤어. 그 친구 진심이야. 은지를 정말 사랑해. 나이 들어도 함께 하겠대. 늙어서 휠체어 타면 자기가 밀어주겠대.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당신 나한테 그런 말 해준 적 있어. 내가 늙어도 사랑하겠다고? 함께 늙겠다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없소. 맞아. 없었어. 우리 세대는 그런 말 안 했으니까. 사랑보다는 안정을, 낭만보다는 현실을 봤으니까. 저는 가족들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은지는 달라. 은지는 진짜 사랑을 선택했어.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그걸 내가 왜 막아야 해? 대체 무슨 권리로? 남동생이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근데 정말 세상이 뭐라고 하든 손가락질하든 나는 내 딸 편에 설 거야.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너희가 뭐라든, 친척들이 뭐라든, 동네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나는 은지 지킬 거야. 그게 엄마니까. 신우이가 울었습니다. 옳게. 미안해요. 제가 너무 편견을 가졌어요. 조카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동생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나도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은지한테도 미안하고, 은지한테 직접 사과해. 나한테 하지 말고. 그날 저녁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 받았습니다. 엄마, 은지야. 편지 받았어요. 그래, 읽었어. 네.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너무 늦게 깨달았어.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엄마가 너무 못했어. 근데 이제라도 내 편에 서고 싶어. 늦었지만 괜찮을까?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안해, 은지야. 엄마가 진짜 미안해. 엄마, 사랑해요. 저도 울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우리 딸. 정말 많이. 그날 밤, 저는 남편과 나란히 누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은지 결혼식 준비해야겠어요. 그래요. 성대하게 하자고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당당하게 맞서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당신한테 사랑한다는 말 자주 못했네요. 괜찮아요. 아니요. 이제부터라도 하겠소. 사랑하오, 여보.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뭉클했습니다. 다음 날, 은지와 준호가 집에 왔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엄마가 너희 지킬게. 은지가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준호도 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마워, 준호야. 우리 은지 행복하게 해줘서. 그날 우리 셋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하든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사랑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으니까요.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맑은 가을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파랗게 개었고 단풍은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이었지만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림도 들렸습니다. 저 신랑 엄청 젊네. 20살 차이래. 세상에 저래도 되나.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딸은 저를 쳐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딸의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이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제단 앞에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새하얀 턱시도를 입은 준호는 딸을 보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랑과 감사, 그리고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준호의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은지 부탁해요. 아프지 않게, 외롭지 않게, 행복하게 해줘요. 네, 어머니.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손을 잡은 모습, 눈물과 미소가 섞인 표정들. 모든 게 아름다웠습니다. 신랑 신부 소개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신랑은 올해 20, 신부는 42이십니다. 웅성거림이 이렇습니다. 하지만 두 분의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진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점점 커졌고 마침내 웨딩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도 박수를 쳤습니다. 남편도, 남동생도, 시누이도, 조카들도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은지와 준호가 손을 잡고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이 꽃잎을 뿌렸고 축복의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잘했소, 여보. 정말 잘했소. 남편이 제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동생이 은지와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은지야, 삼촌이 미안하다. 너무 심하게 말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은지가 놀란 얼굴로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삼촌, 준호 씨도 미안해요. 제가 편견을 가졌어요. 두 사람 진심이 보이는데 늙은이가 고집만 부렸네요. 남동생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가 삼촌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삼촌. 이해해요. 시누이도 다가왔습니다. 옳게. 아니, 은지야. 아줌마도 미안해. 행복하렴. 조카들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고모, 축하해요. 고모부 잘생겼어요. 준호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때 요양원에서 모셔온 시어머니께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은지와 준호가 달려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두 사람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다, 은지야. 내 마음을 따라서. 준호야, 은지 잘 부탁한다. 네, 할머니.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잘했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몇몇 낯선 분들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용기 내셔서 감사해요.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힘이 됐어요. 한 중년 여성이 말했습니다. 제 딸도 나이 많은 남자 만나는데 저는 반대했거든요. 근데 오늘 결혼식 보면서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진심이더라고요. 또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 세상이 변해야 하는데 아직도 이중잣대가 너무 심해요.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변하면 세상도 변할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래요. 은지 정말 행복해 보였소. 맞아요. 10년 만에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떠 있었습니다. 여보, 제가 많이 배웠어요. 뭐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 세상의 시선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용기는 편견에 맞서는 거라는 것.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 용기를 보여줬소. 아니에요. 은지가 먼저 보여줬어요. 전 그냥 늦게나마 따라간 거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뭐요? 사랑을요. 30년 전에 못했던 거. 지금이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안 될까요? 남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여보. 나도 그러고 싶소.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68살과 71살의 부부가 마치 신혼부부처럼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은지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신혼여행 잘 다녀올게요. 사랑해요. 엄마가 제 편이 돼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아니었으면 전 이 행복 못 누렸을 거예요. 저는 울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천만에.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행복해라, 우리 딸.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저는 68년을 살아오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용기는 세상의 편견에 맞서 사랑하는 사람의 편에 서는 것. 진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것. 그리고 진짜 부모는 세상과 싸워서라도 자식의 행복을 지켜주는 것. 나이가 뭡니까?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향한 진심과 책임감입니다. 함께 늙어가겠다는 다짐입니다.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남자가 나이 많으면 든든하다고 하면서 여자가 나이 많으면 이상하다고 하는 이 세상. 이 더러운 이중잣 때에 저는 이제 당당히 말합니다. 사랑의 성별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의 나이가 무슨 상관입니까? 제 딸은 용기를 냈습니다. 세상의 손가락질을 감수하고 진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체면과 명예를 내려놓고 딸의 편에 섰습니다. 그것이 엄마니까요. 그것이 사랑이니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혹은 여러분이 세상의 편견과 싸우고 있다면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세상의 편입니까? 아니면 사랑의 편입니까? 저는 이제 압니다. 세상보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것을. 은지와 준호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 이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진짜라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늘도 딸에게 전화를 겁니다. 은지야, 오늘 저녁 뭐 먹었니? 엄마, 준호가 요리해 줬어요. 맛있었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납니다. 그 행복을 지켜준 것. 그것이 제가 68년 인생에서 한 가장 잘한 일입니다. 사랑에 나이가 무슨 상관일까요?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주는 용기입니다.